우리가 배가 아플 때는 내과를 가고요.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귀가 아플 때는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그러면 발이 아플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네, 바로 발닥터, 족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발닥터이신 장원호 박사님 모시고 족부 질환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박사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원호입니다. 네, 지금 막 병원에서 오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 마지막까지 하다가 왔습니다. 네, 급하게 또 부랴부랴 방송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박사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냄새로 미래를 보는 풋닥터 장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풋닥터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발을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진료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의료 선교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꿈을 꾸게 갖자라고 생각을 해서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라고 정했습니다. 멋집니다. 그 발냄새가 정말 미래까지 연결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족부 전문의 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발을 한 번도 안 다쳐보신 분들은 진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족부 전문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시간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족부 전문의는 미국 정부에서 공인받은 설전이자 피지션입니다. 그래서 피지션으로서 할 수 있는 진료도 하고요. 설전으로서 lower extremity, 즉 하지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보는 질환들은 피부 질환, 근육 질환, 뼈,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이제 보행에 관련된 질환들을 보는데요. 주마다 스코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소프트 티슈는 toe to the hip 까지 보고요. 이제 뼈 수술은 무릎 밑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 위에 있는 수술 안 하시는 거죠? 네, 무릎 위 뼈는 수술을 하진 않지만 소프트 티슈는 무릎 위도 합니다. toe to the tip, 그러니까 하지로 설명되는 곳은 다 저희가 수술합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궁금합니다. 사실 과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프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족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유학생으로 처음에 미국에 왔고요. 네. 제가 이제 UC 얼반에서 바이올로지를 공부할 당시에는 그린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MD 스쿨, 일반적인 의대는 지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치대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되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후배 의사의 추천과 이제 저희 교수님의 추천으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족부 의사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는 그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리고 또 영어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림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로지가 반이 그림책이어서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게 됐고요. 바이올로지를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앞으로 진로가 있다라고 카운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서원한 것이 제가 그때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저 의사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소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 이야기도 이제 차차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어를 하지 못해서 영어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책 같은 바이올로지 책을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을 잘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꿈을 이루신 의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기쁨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희에게 이런 시련도 주시는데 그것도 기쁘게 저희가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원호 박사님하고 말씀을 지금 초반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꿈을 이룰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족부 질환을 많이 보시잖아요. 주로 어떤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피부, 뭐 근골격계, 신경, 혈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족부의 그 모든 것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당뇨 질환이 계신 분들은 이제 발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신경병증, 특히 말초 신경병증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 페인을 느낄 수가 없게 되고 또 이제 발에 상처가 나면 잘 아문지 앓게 돼서 궤양으로 발전하고 그 궤양이 잘 낫지 않아서 뼈염으로 되고 절단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발가락, 중간발 그리고 이제 발목 위로 절단을 하면 장기 생존율, 즉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폐암보다 더 안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만성 질환인 당뇨를 이제 족부 의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이라고 요즘 많이 알려졌죠.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좀, 발톱 무좀 이런 피부과 질환들, 월트, 사마귀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냥 발목을 삐신 분들 골절, 그다음에 외번족이라고 불리우는 버니언. 네,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망치발이라고 불리는 해물토 이렇게 발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발가락이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수술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와, 그 많은 질환을 가진 분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도 받고 또 수술도 받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동부에서 다시 얼바인으로 이사 온 지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직 저희 병원이 이렇게 많이 바빠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열심히 환자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신 지 한 4, 5개월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병원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이름이랑 또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병원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는 장원호 발병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제 영문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라이언 챙 DPM INC라고 하는데요. 이제 DPM은 Doctor of Podiatric Medicine, 그래서 족부 의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라이언 챙 DPM 치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똑같이 www.ryanchengdpm.com 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까지. 예, 전화번호는요 949-484-4405 949-484-4405번입니다. 네, 지금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발이 좀 아픈데 진료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정보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족부 전문의가 나오셨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발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건강에 관련된 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여쭤보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선 발은 보행을 위한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걷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말은 그만큼 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족부를 써서 보행을 하면 그 발에서부터 정맥이 위로 잘 순환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순환에도 좋게 되고요. 건강에도 좋고 부종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행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행을 하기 위해선 신발 중요합니다. 신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직 패션하고 건강에서 패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하이힐도 신고 적절치 못한 신발을, 건강에 적절치 못한 신발을 신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중년 이상이 되시면 좋은 신발 찾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기회가 되면 어떤 것이 좋은 신발인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신발 가게 가셔서 신발을 고르시기 전에 신발을 반으로 접어서 접히면 사시면 안 됩니다. 신발이 반으로 접히면 중간 발이 서포트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밑붓이. 예, 사람은 발가락 관절로만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발로는 걷지 않게 돼 있죠. 그러면 발 뒤꿈치부터 앞발까지는 정확하게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치가 서포트가 돼야지 정확한 올바른 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보행이 건강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걸으신 후에는 발을 잘 씻으셔야겠죠. 발을 씻으시는 건 한국 문화에서는 물론 집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시기 때문에 서양 분들보다는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는 편이지만 단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좋은 향기로운 뽀송뽀송한 그런 비누보다는 그냥 주위에 흔하게 파는 항생 비누를 쓰셔서 잘 닦으신 후에 깨끗하게 말리시는 것. 그러니까 타월로 말리신 후에 저는 이제 드라이어를 쓰거든요. 집에서. 네. 발가락 사이사이를.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말리듯이 발가락 사이사이도 말려서 정말 뽀송뽀송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발 관리, 건강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신발을 당연히 좋은 신발을 신어서 발에 잘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까 신발을 반으로 접혔을 때 접히는 신발은 좋은 신발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발가락으로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씻고 말끔하게 말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장원호 박사님께서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발을 구석구석 잘 말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 반드시 여기서 주의사항을 전해드린다는 거를 깜빡 잊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그 발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를 쓰실 적에 뜨거워지는 것을 못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을 쓰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발에 좀 염증이 있거나 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또 1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 차가운 바람을 또 따뜻한 정도의 바람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건강 상담인가? 이렇게 혼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한 동행 시간입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에 관련된 팁을 들어보았습니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족부 질환을 보시면서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전에는 동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도 뉴욕에서 나왔고요. 일을 하는 곳도 뉴욕 맨하튼에 있었습니다. 네. 할렘 쪽에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곳에 있으면 이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부에 궤양이 생기거나 뼈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단기간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환자분이 검은 비닐봉지를 발에 감고 오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탁 풀러보니까 발이 다 썩어서 뼈가 나와 있고요. 거기서 구더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 미국 분들은 구더기 보고 정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발이 굉장히 건강해야 하는데 이제 미국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발을 이제 신발을 집에서 벗지 않고 네, 이제 계속 신고 있잖아요. 계속 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말이 발에 붙어서 이제 응급실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좀 다른 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잘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 발에 총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발에 하필이면 발에 총상이 있을까요? 라고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요.
제가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면 바로 총을 쏘는 경우는 없고요. 위협 사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나 발을 향해서 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발에 총상이 많고요. 예, 총상 수술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족부 전문의가 만만치 않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추천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이렇게 환자분이 그런 상태로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끔찍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됐을 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대에 있었을 때는 시체를 이제 카데바 의학용 시체를 보고 기절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도 불편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삶이 되고 또 굉장히 빨리 진료를 해야 다음 환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사실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것을 보고 뭐 징그럽다거나 아니면 그 냄새 때문에 회피하게 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주위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그것을 좀 자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옆에서 더 놀래하시죠. 우리는 자주 봐서 매일 봐서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장원호 박사님 최근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선교에 조인하시게 되셨나요? 예.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제 유스열반에서 학부 때 바이올로지 공부하면서 겁없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 20년 동안 기도를 해왔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주례해 주신 장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 아내를 처음에 만나서 선을 봐서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의대 졸업할 때 저희 의대 졸업장에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것이고 제가 나온 현대고등학교처럼 미션 스쿨을 짓겠다라고 거기에 다짐을 해놓은 적도 있습니다. 서원을 제대로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목을 붙들려서 이번에 가게 된 것이고요. 네네. 이번에 간 나라는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아프리카 서북부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정말 아프리카로 딱 가셨네요.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간 곳은 기니비사우에서도 수도인 그 비사우에서 좀 들어가서 이제 좀 시골의 그 산악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전에 이제 아버지랑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 고향에 시골을 갔을 적에 느꼈던 그런 것, 밤에 전기가 없어서 다 꺼지고요. 그 우물물 이렇게 펌프로 해서 마시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냥 동물들이 길거리에 그냥 같이 사람들과 살아요. 같이 배설을 하고요. 네네. 네. 돼지들이 그냥 다니고 닭들, 집집마다 강아지들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동물들 가까이서 보면 그 패러사이트들이 이제 동물 피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기생하는, 그래서 귀나 귀 뒷부분 잘 이제 발이 닿고 긁히지 않는, 그러니까 긁을 수 없는 부분에 그런 것들 많이 감염을 받고요. 또 제가 의료 선교로 갔었는데 의료할 때도 사람들도 아이들도 똑같은 패러사이트에 감염이 돼서 머리, 뭐 둔부, 발 이런 곳에 이제 그런 곳을 봤죠. 예. 가셔서 어떤 사역하셨어요? 네,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의료 팀은 신경정신과 교수님 한 분 계셨고요. 이제 주치의로 활동하시는 내과 선생님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 물리치료사 선생님,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사. 정말 풍성하게 다양하게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서 정말 알차게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오후에는 의료 사역을 하고 저녁 때에는 집회 준비를 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오전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필드에서 복음 제시하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하고 이제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경험들을 와. 제가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또 거기에 추장분들이, 그러니까 마을의 지도자분들께서 미국에서 의료 선교를 왔으니까 이제 진료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지나가면 이렇게 모여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분들이, 추장분들이 모아주셔서 작게는 한 10몇 명부터 많게는 50명까지 이렇게 나무 밑에 그늘에 모아주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이런 스토리를 전하면서 복음 제시하고 믿겠냐라고 하면 다 믿겠다고 손들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료 선교를 자주 가시나요? 이번이 처음이고요. 20년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가게 된 곳도 제가 사실은 동부의 병원에서, 할렘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먼저 사인업을 해놨습니다. 기니비사우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사인업을 해서요. 아내분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할 적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진짜인가 아닌가 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 아닐까요? 또 하나님께서 아내분을 또 사용하셔서 그 아멘. 20년 기도한 서원 기도한 것을 정확하게 들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결혼할 때 말했을 때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번에 다녀올 때도 사실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아내도 담대하게 지금 서운한 것이고 지금 기회가 왔으니 가서 마음껏 하나님 뜻을 전하고 예수님 알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니비사우 그 사역은 우리 장원호 박사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니네요. 네, 항상 홀리 스피릿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요. 성령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저를 사용하신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또 장원호 박사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의료인들의 모임이 생겼다고 그 모임에 조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영광스럽게도 저희 교회에서 이런 큰 행사가 처음에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석희 장로님이 이제 준비하셨고 이제 노력하셔서 사실 저는 베델 교회를 다니는데요. 베델 교회 의료인의 모임을 첫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의료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선교에 뜻을 두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선교, 특히 이제 의료 선교에 대해서 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의료인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번에 첫 모임이었고요. 이제 모임이 이제 소분화돼서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소분과 그러니까 의사, 치과 의사 뭐 물론 이제 한의사, 약사분들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하는 분들도 이제 저희 교회에 수의사분들도 이번에 모이셔서 정말 또 풍성하네요. 정말 다양한 과의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분들에게 정말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저는 이제 개업을 했으니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년 선교 나가서 이제 제 꿈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 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션 스쿨을 지어서 그곳에서 나중에 봉사할 거를 꿈꾸며 열심히 진료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의사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환자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의사로서 학부 때 바이올로지를 배우던 생물학도로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것이 이 생명체라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풋닥터들은 포다이트리들은 이제 피지션이기도 하지만 설전이기도 하고요. 설전으로서 이제 환자분이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을 할 적에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이런 날리지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기를 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항상 기도 먼저 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쪽 풋닥터 그리고 족부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 계신 분들 또 교회에 계시지 않더라도 앞으로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더 지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족부 전문의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발이 아파서 발이 썩어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선교에 간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픈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족부 전문의 분들께서 또 선교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그 아프리카 땅에 또 다른 많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발의 건강을 책임지는 족부 전문의 장원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고 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인데요. 발 잘 케어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또 혹시나 발에 질환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장원호 박사님이 진료하시는 장원호 발병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원호 박사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